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뉴스투데이 강원 시작합니다. 삼척시가 원전 해체 부지에 관광지를 개발하기로 하고 지난해 민간 사업자를 선정했습니다. 현재 민간 사업자와 협상을 벌이고 있는데 실제 성사 여부는 확정되지 않았습니다. 조규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2024년 12월 삼척시는 원전 해제 부지를 관광지로 개발하기 위해 주민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이 자리에서 근덕면 일대 172만여 제곱미터의 호텔과 리조트 등을 갖춘 에너지 관광 복합단지 조성 계획이 공개됐습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민간 사업자가 5천억 원 가량을 투자하는 방식입니다. 삼척시는 사업 추진 의지를 담보하기 위해 민간 사업자로부터 예치금 10억 원까지 받았습니다. 주민들은 환경에 미칠 영향을 우려하면서도 사업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냈습니다. 삼척시는 사업 부지를 매입한 뒤 실시계획 인가 등 필요한 행정 절차를 밟고 있습니다. 예정대로라면 지난해 하반기쯤 실제 공사도 가능할 것으로 기대됐습니다. 하지만 민간 사업자와의 협상이 진전되지 않으면서 아직 본계약은 체결되지 않고 있습니다. 오히려 지난해 삼척시와 맺은 우선 협상 기간이 끝나 올해 한 차례 연장됐고 이 연장 기간도 다음 달이면 끝납니다. 자금 조달과 세부 개발 방안 등을 두고 민간 사업자와 협상이 마무리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민간 사업자는 어려운 경기 탓에 자금 조달 등에서 다소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삼척시 관계자는 이번 달에 민간 사업자와 또 만나 사업이 성사되도록 최대한 노력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사업 성사 가능성을 보고 협상 기간 추가 연장 여부를 판단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원전 유치 요구가 다시 거론되는 상황에서 삼척시의 구상대로 원전 해제 부지 개발이 재궤도에 오를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MBC 뉴스 조기환입니다. 수십 년간 지뢰밭과 철책에 둘러싸여 베일에 가려져 있던 최전방 비밀 요새가 있습니다. 바로 철원은 소이산의 지하 벙커인데요. 6.25 전쟁의 생생한 흔적이 담긴 이 금단의 땅이 새 단장을 마치고 마침내 대중에게 전면 개방됐습니다. 김준겸 기자가 직접 다녀왔습니다. 가파른 산비탈을 따라 모노레일이 아찔하게 올라갑니다. 해발 362m, 철원 소이산 정상. 평화로운 풍경 아래 수십 년간 베일에 쌓여있던 거대한 비밀 요새가 모습을 드러냅니다. 이곳이 바로 소이산 지하벙커 입구입니다. 수십 년간 잠겨 있었던 이곳을 직접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벙커 안으로 들어서자 서늘한 공기와 함께 길이 300m에 이르는 콘크리트 미로가 끝없이 펼쳐집니다. 6.25 정전협정 이후 적의 공습에 대비해 미군 제2사단이 구축한 방공호입니다. 끝부분에는 삼거리나 사거리 또는 아래 위로 연결되어 있어서 북한군들이 어느 쪽에서 이제 몰려오든지 간에 용이하게 감시할 수 있도록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남겨진 어둡고 차가운 전쟁의 흔적이 화려한 빛의 공간으로 탈바꿈했습니다. 벙커 중앙에 설치된 미디어 아트와 영상물은 전쟁의 참상과 선조들의 희생을 생생하게 재현하며 숙연함을 자아냅니다. 아, 이런 지화가 있었구나.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은 해요. 옛날에 이렇게 어려웠던 이런 데가 있었구나. 2010년 미군 철수 이후 삼엄한 철책과 지뢰밭 속에 일반인 출입이 막혀있던 이 벙커는 군 당국과의 오랜 협의 끝에 새 단장을 거쳐 이달부터 전면 개방됐습니다. 2010년 미군 철수 이후에 장기간 미사용 상태로 방치되어 있었습니다. 이후 2019년 육사단과 해당 시설의 관광 자원화 필요성을 논의하며 개발을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지뢰밭 속 비밀기지에서 살아있는 안보 교육장으로 오랜 세월 금단의 공간이었던 소이산 지하 벙커가 새로운 접경지 관광지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준겸입니다. 4대강 사업의 후유증으로 낙동강 녹조가 해마다 반복되며 주민 건강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기후에너지환경부가 보혜 수문을 열어 녹조를 해결하려고 해도 큰 걸림돌이 있어서 여의치가 않다고 합니다. 대구 MBC 신병철 기자입니다.
대구 시민들의 주요 취수원인 낙동강 강정 고령보 구간에 지난 6월 15일 조류 경보 경계 단계가 발령된 이후 한 달 가까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유해 남세균이 배출하는 독소 때문에 주민들의 건강은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습니다. 중에 마이크로시틴, 그러니까 만성 독성이니까 오늘 아픈 게 아니고요. 이게 몇 년 쭉 쌓여가지고 아픈 거고 결국에 원인을 찾기 되게 어려워요. 우리 성면처럼 시간이 지나야 돼, 담배처럼. 환경단체들은 낙동강의 녹조를 해결하려면 당장 수문을 열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좀처럼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보의 수문을 열어 수위를 낮추면 강물을 농업용수로 사용하기 힘들기 때문입니다. 4대강 사업 당시 취수와 양수 시설을 만들면서 취수구를 기존 높이보다 훨씬 높게 설치한 탓입니다. 당시 이명박 정부는 보에 물을 채운 관리 수위 상태에서만 물을 취수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하천 설계 기준에 따르면 취수구는 가뭄이나 비상 상황에도 물을 퍼올릴 수 있도록 강바닥에 가깝게 설치해야 하지만 무시한 것입니다. 4대강 사업하면서 이제 전부 철거해서 재설치할 때 이게 설계대로 안 하고 이제 띄워서 지양수 시설을 만들어 놓은 거죠, 사실. 4대강 재자연화를 공약한 이재명 정부는 2028년까지 이런 기형적인 취수와 양수 시설들을 개선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갈 길이 멉니다. 개선이 필요한 4대강 내 취수와 양수 시설은 모두 171곳. 이 중 낙동강에만 75%인 128곳이 집중돼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공사가 끝난 곳은 단 15곳, 완료율은 8.7%에 불과합니다. 부족한 예산이 발목을 잡고 있는 것입니다. 171곳의 취수와 양수 시설을 모두 고치려면 9천억 원의 예산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올해 배정된 예산은 886억 원에 그칩니다. 농사를 짓는 봄부터 가을까지는 물을 계속 대야해 공사할 시간이 부족한 것도 문제입니다. 전문가들은 인근 양수장들을 하나로 묶는 통합 양수장을 지어 공사비를 줄이고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해 시간을 당겨야 한다고 지적합니다. 기후에너지 환경부도 관계 부처 협력을 통해 사업 속도를 높이고 비용을 줄일 방안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신병철입니다. 지난 5월 강원 지역 경제가 업종별로 엇갈린 흐름을 보였습니다. 한국은행 강원본부에 따르면 제조업 생산은 음료와 식료품, 자동차 등을 중심으로 지난해 같은 달보다 12% 감소해 전월보다 감소폭이 확대됐습니다. 반면 관광업 매출은 5%, 신용카드 결제액은 4.3% 증가했고 소비자 심리지수는 107.5로 전월보다 상승하며 소비는 회복세를 나타냈습니다. 강원 지역 초등학생 순유출 규모가 최근 3년간 감소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난해 초등학교 전출입자를 분석 결과 강원권 초등학생 순유출은 2023년 376명에서 2024년 121명, 지난해 105명으로 줄었습니다. 강원권에서 원주시가 149명 순유입을 기록하며 권역 내 가장 큰 순유입 지역으로 나타났습니다. 교육계는 이 같은 변화가 의대 지역인재 전형 확대의 영향이라고 단정할 순 없지만 2023년 이후 지방권 의대 선발 확대 흐름과 시점이 맞물려 관련성을 주목하고 있습니다. 2026 춘천 코리아 오픈 국제 태권도 대회가 그제 송암 스포츠타운 에어돔에서 개막식을 열고 닷새간의 열전을 치릅니다. 이번 대회에는 세계 71개국에서 선수단과 관계자 등 4천여 명이 참가해 역대 최대 규모로 열립니다. 이번 코리아 오픈은 겨루기와 품새 등 다양한 종목으로 진행되고 세계 정상급 선수들이 랭킹 포인트와 우승을 놓고 경쟁하며 오는 22일까지 열전을 이어갑니다. 강원도가 여름 휴가철을 맞아 피서지 주변 음식점에 대한 특별 단속에 나섭니다. 단속은 모레부터 다음 달 13일까지 진행되고 해수욕장과 계곡 등 피서객이 몰릴 것으로 예상되는 주요 관광지 주변 음식점이 대상입니다.
점검 항목은 무신고 영업, 소비기한이 지난 제품 사용 여부, 식재료 관리와 조리장 위생 상태, 원산지 표시 준수 여부 등입니다. 강원도는 경미한 위반 사항은 현장에서 바로잡고 중대한 위반 행위는 행정처분 등 엄정 조치할 계획입니다. 지난주 50%대에 머물던 도내 저수지의 평균 저수율이 계속된 비로 70%대까지 높아졌습니다. 한국농어촌공사에 따르면 지난주 50%대에 머물던 도내 저수율은 이번 주 들어 지속적으로 높아지면서 어제 기준 75.4%까지 올랐습니다. 특히 저수율이 40%대 초반까지 떨어졌던 홍천과 철원, 횡성 등 영서 지역의 경우 홍천이 83.9, 철원 73.9, 횡성 75.6%까지 높아지는 등 대체로 안정세를 찾았지만 춘천은 도내에서 유일하게 43.3%로 50%대에 못 미치고 있습니다. 영동 지역의 경우 가장 낮은 삼척이 77.1%, 강릉 77.8%, 나머지 지역은 80%대로 안정적인 상황입니다. 서울대와 이화여대 의과대학 연합 진료봉사 동아리인 이울진료회가 46년째 평창군 방림면 주민들의 든든한 주치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이울진료회는 110여 명의 단원들과 함께 지난 주말 평창군 방림면을 방문해서 주민들을 대상으로 내과, 정형외과, 치과 진료를 하고 관절 주사와 초음파 검사 등 의료 서비스를 제공했습니다. 이울진료회는 1965년 창설돼 1980년부터 46년간 매년 여름과 겨울에 2차례씩 방림면을 방문해서 의료 봉사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춘천시가 약사천 목공체험장을 개장했습니다. 산림청 목재 친화도시 공모로 조성된 목공체험장은 연면적 306제곱미터 규모로 목공체험실과 기계실, 편의시설 등을 갖추고 있습니다. 춘천시는 과거 약사천과 효자동 일대 중소형 목공소가 밀집했던 목공산업의 역사성을 바탕으로 시민들이 일상에서 목재 문화를 즐길 수 있도록 생활 밀착형 공간으로 체험장을 조성하고 플레이팅 도마 만들기 체험을 운영합니다. 정식 운영은 모레부터입니다. 인제군이 농림축산식품부의 농촌특화 AI 기반 수요 맞춤형 교통모델 실증 사업에 선정됐습니다. 인제군은 상남면에서 운영 중인 하늘내린 마을버스의 이 모델을 도입해서 이용자의 예약 정보를 바탕으로 최적의 운행 노선을 제공할 계획입니다. 해당 서비스는 시스템 구축을 거쳐 내년부터 실증 운행에 들어갈 예정이고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남면과 기린면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방침입니다.